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년외도 상담 전문가이신 김승구 선생님을 모시고 중년 남편 외도 그 의심과 분노가 사그러지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예. 영상을 좀 마련해 봤어요. 선생님, 정말 예. 남편 외도 어떻게 보면 그 의심과 분노가 해결되지 않아서 되게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해결 방안이 좀 없을까요? 있죠. 네. 그 해결 방안을 얘기하기 전에 우선 음. 그 의심과 분노를 하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쵸. 의심과 분노의 원인. 예, 이유. 원인. 음. 일단 그 원인을 보면 의심은 네. 남편이 계속 또 외도를 할까봐 하는 의심이에요. 그쵸. 남편이 왠지 계속 계속 할 것 같고, 걱정되고, 걱정, 의심되고. 걱정되고, 의심되고, 그래서 음. 거기에서 이제 무진장 괴로워하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분노는 제일 큰 게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에요. 그쵸. 배신감 엄청나죠. 예, 그래서 이 남편한테 분노를 하고 있는 거고, 음. 그 다음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건데, 네. 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는 건 뭐냐면, 음. 그동안에 열심히 살아온 자기 인생에 대한 허무함에 대한 분노예요. 정말 많이 허무할 것 같아요. 많이 허무하죠. 네. 그 자기는 그래도 살라고 애를 썼는데, 남편은 밖에 나가서 상간녀랑 상간하고 있었다는 걸 위도하고 있었다는 걸 알면 얼마나 그 분노스럽겠습니까? 그 다음이 뭐냐 하면, 갑자기 그렇게 열심히 살아와서 중년이 되었는데, 네. 그 여성으로서의 자기 모습에 대한 상실감이 생겨요. 정말로 그 젊은 날을 다 희생하고, 네. 그리고 살아왔는데, 상간녀는 때로는 자기보다 더 나을 수가 있거든요. 여성으로서. 그러니까 뭐 비교함으로 인해서 또 열등감도 만들어지고, 예. 더 억울하고 분하고. 예, 막연히 비교할 수도 있고, 실제로 비교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상간녀에 대해서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을 상실합니다. 예, 자신감도 하락. 예, 그게 곧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자기에 대한 분노, 남편에 대한 분노 이런 게 모여서 네. 분노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괴롭죠. 그럼 들어보니까 의심할 만하고 분노할 만한 거네요, 다. 그렇죠. 그 감정은 잘못한 게 지금 없는 거네요. 예. 그런데 사실 이 의심과 분노가 네네.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것의 그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그 긍정적인 면을 보면 주로 남편의 그 외도에 대한 재활 방지 역할을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네네. 남편이 외도한 걸 알았는데, 네. 아무런 조치 없이, 그저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꼭 착한 아내로서만 있으면, 그쵸. 참고 넘어가면. 참고 넘어가거나 모른 척하고 넘어가거나 이러면, 음. 그 외도가 방지가 되겠습니까? 그쵸. 더 커질 수도 있고. 오히려 알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네 하면서 더 무시하고 그 외도가 습관화되죠. 그쵸. 방관자가 될 수도 있고. 방관자가 되고. 네네. 이거는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네. 다음에 또 긍정적인 면은 뭐냐면 여성으로서의 자기 모습을 자기 성찰하게 돼요. 네네. 이때 와서 그 여성으로서 혹은 한 인간으로서 그 이미 몇십 년 결혼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네. 뭐 20, 30년을 했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가 돼요. 내가 아내나 어머니나 며느리나 이런 역할들은 다 잘했을지 몰라도 여성으로서의 역할은 못했을 수도 있다 하는 그 자기 성찰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성으로서의 역할. 그러한 면, 남편의 위도를 방지하고 자기 성찰을 이루어 준다는 면에서 이거는 하나의 또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긍정적인 면이 어떻다 하더라도 본인 자체는 끝없이 괴롭습니다. 그쵸. 너무 괴로워요. 이거는 방치할 수가 없는 거죠. 해결을 해야지. 왜 그렇게 그 한 생을 괴로움을 받고 삽니까? 그쵸. 내가 힘들어서 못 버틸 것 같아요. 못 버텨요. 이건 뭐 당해본 사람 아니면 모를 정도로 그 자나깨나 그 생각만 하게 되고 괴롭고 자기를 그러니까 끝없이 비하되고 저하되고
의심가고 이건 인간으로서 할 짓이 못 되죠. 네네. 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대체로 그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한 5가지 정도가 돼요. 5가지. 예. 네. 그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선 첫째로 이거는 그 외도 문제가 해결돼야만 의심과 분노가 없어져요. 오. 그런데 네. 흔히들 보면 그 이혼을 두려워해가지고 그 아내분이 남편에 대해서 의존성이 강할 때 이혼을 두려워해가지고 제대로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럴 때 이혼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마음은 그렇게 먹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혼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게 이런 중년에서는 그 대부분의 남자가 네. 외도 한 번으로 이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이혼을 하려고 하지 않냐 하면 네. 첫째로 이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쵸. 예, 근데 중년에 이미 이 남편이 원래 있던 그 첫 직장에서도 이직을 하고 다시 그 경제적 기반을 세워야 할 때라서 경제력이 좀 취약해요. 그리고 네. 가정에 돈은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집에서 아내분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일을 해도 네. 그 가정에 가장 그 소비 수준이 높을 때가 이때거든요. 애들 교육시키고 대학 보내고 그렇죠. 뭐 저기 하면 결혼도 시켜야 되고 이럴 때인데 돈을 외부에서 가져와도 모자란 판에 둘로 나누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이혼이 안 되니까 이혼을 두려워 마시고 그다음에 오히려 남자들이 이혼을 두려워할 거. 그럼 남자들이 오히려 이혼을 네. 두려워하죠. 그렇죠. 그 맞는 말씀입니다. 일단 너무 이혼을 두려워 마세요. 너무 이혼을 두려워 마시고 결심 단단히 하시고 네. 그래가지고 이 문제들을 정정당당히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네네. 그다음 두 번째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경제력입니다. 네. 자기가 독자적으로 경제력이 확립이 돼 있으면 그렇게 문제들이 두렵지 않아요. 가장 두려워할 때가 언제냐면 저 남편하고 헤어지면 나는 굶어 죽어. 뭐 경제력이 없어. 나는 어떻게 살란 말이냐. 이런 데서 이제 보통들 문제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즉 네. 경제적 의존성이 강할 때, 전업주부로만 살아왔을 때. 그럴 때는 독자적 경제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맞벌이를 해서 취업을 하십시오. 이 나이 되면 대부분 맞벌이 합니다. 남편만의 수입이 작아가지고 한 가정의 경제력을 유지하기에는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아르바이트를 하건 직업을 갖건 뭘 하건 자기의 고유 수입이 있어야 돼요. 독자적 수입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많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도구 같은 거를 마련해야 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 직업이 됐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됐던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들. 예. 이 사실 이러한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돈만큼 자기를 지켜주는 게 없거든요. 그거는 무지막지한 자신감이 줍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건 정말로 정 안 되면 뭐 구청에 가서 직업을 소개받건 그러니까 당신 없어도 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뭐 잘 이러한 먹고 마음이 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잘 먹고 잘 살진 못하더라도 그렇죠. 나는 살 수 최소한 있어. 굶어 죽진 않아. 난 살아갈 수 그렇죠. 있어. 당신 없어도 응. 내 몸 하나 내가 챙길 수 있어. 거기에다가 재산 분할을 받지 뭐 하지. 혼자 몸을 챙기지. 그다음 2번째가 뭐냐 하면 가정 경제권을 확실하게 틀어 주십시오. 이 경제권을 갖는 것만큼 또 확실한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 남편에게서 경제권을 정말 쟁취해가지고 그 경제권을 틀어 주십시오. 그러면 2가지 좋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감이 생겨서 좋고 두 번째는 이 얇은 지갑으로는 남편이 외도를 못합니다. 그렇죠. 외도 방지 제일 좋은 수단이 얇은 지갑이에요.
핸드폰 확인할 필요 없어요. 지갑 확인해 보면 돼요. 지갑에서 돈이 얼마나 나가나 안 나가나 해가지고 근데 요즘 또 카드잖아요. 그러면 통장 확인해야 되는 거지. 그 카드 확인하지 뭐. 그러니까. 카드 바로 자기한테도 쓰고 나서 띡뚝띡뚝 연락 오게 만들어 놓죠. 그러니까.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경제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독자적인 경제권을 확보하면 많이 자신감이 생기고 그 분노도 많이 사그라듭니다. 이 자신감이 생기면 분노가 줄어들거든요. 의심도 그렇죠. 물론 줄어들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관리할 수 있다. 예. 내 부처님 손바닥이다. 이런 마인드잖아. 그렇죠. 네. 너는 내가 돈 주지 않으면 버스도 못 타. 예. 그런데 무슨 위로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심 없어져요. 그러니까 경제권을 쥐고 자기 독자적 그 경제권을 확보하십시오. 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 이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을 확보해야 돼요. 여성으로서의 자신감? 예.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이 없으면 정말 상간녀한테도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즉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은 결국 섹스 능력을 함양시켜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간녀가 집에 있는 저 아내분보다 섹스를 못한다면 그 남편이 바람피겠습니까? 섹스가 더 안 맞는다면 처음에 좀 새로운 기분에 뭐 몇 번은 만날지 몰라도 그게 뭐 장기화될 수는 없습니다. 이 외도의 기본적인 조건은 상대 파트너가 상대 파트너가 자기가 같이 있는 그 아내나 남편분보다 성적 능력이 우수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또 실제로 그런 걸 경험해야 되고. 그렇죠. 좋으니까 만나는 거죠. 좋으니까 만나지 뭐 자기 지금 현재 아내나 남편보다 못하면 바로 끊어져요. 바로 끊어져요. 그러려면 그 성적인 능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확보에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몇십 년 이미 성적으로 교류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루함과 번태로움만 많이 남아 있어요. 이 지루함과 번태로움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어떡해요? 그거는 그 여태까지 해왔던 그 섹스 형태를 과감히 바꿔줘야 돼요. 그 뭐 체위라든가 혹은 성적 판타지라든가 그 판타지라든가 혹은 그 오르가즘에 대한 그 표현이라든가 과감한 표현이라든가 등등 여성이 여성으로서 적극적으로 섹스에 진취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게 아니라 예. 그러려면 남편과 이런 성적인 이야기를 좀 부드럽게 편안하게 자주 해야 될 이게 이 커뮤니케이션도 무진장 중요하고 그렇죠. 무진장 중요하고 이 성적인 능력을 함양시키는 데는 소통 이상 좋은 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남편에 대한 그리고 남자에 대한 그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 남자는 그 사정으로서 성적 쾌감도 얻지만 그건 아주 부차적인 겁니다. 그렇죠. 예. 심지어는 그러면 남자는 무엇으로 오르가즘을 얻고 성적 만족을 얻냐 하면 여성이 만족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거기서 얻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 여자한테 필요한 남자야. 내가 이 사람을 되게 만족시키는 남자야. 내가 이 여자를 즐겁게 해주는 남자야. 정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적 만족감을 원해서 어떻게 보면 섹스를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시각적 만족감도 좀 그렇죠. 마음껏 표시해가지고 이 남자의 마음 속에는 성적으로 불안이 항상 있습니다. 이걸 그 수행불안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제대로 할 일, 성적 역할을 못했다 하는 불안이 가장 큰 불안입니다. 이것이 발기부전과 조류의 원인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여성분이 수동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건 음란한 여자 같아. 뭐 이러면서 표현을 하나도 안 하고 채비도 안 바꾸고 맨날 하던 대로 한 20, 30년 해보십시오. 그 남자한테서 오르가즘을 다 뺏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오르가즘 강탈자가 돼요. 자기가 표현을 해줘야지. 그래서 마음껏 표현을 하고 하면 아주 좋습니다. 부부관계에 사랑이 돼야지 이게 노동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때 되면 부부만 남습니다. 대체로 집안에. 뭐 애들은 독립을 했건 안 했건 간에 대부분 밖에 나와서 들어오지도 않고. 네. 그러면 둘만이 오붓할 때 좀 상간녀나 이런 사람들처럼 서로가 상간녀 상간남이 돼가지고 모든 성적인 그 공상이나 혹은 일탈이나 이렇게 했던 거를 둘이서 다 행하십시오. 부부가 뭐 하는데 그게 뭐 도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십시오. 그런데 이때 이제 항상 그 중년에 부부에서 문제가 하나가 생깁니다. 우리나라 중년 부부의 그 50 내지 60%가 섹스리스예요. 반 이상이죠. 어떻게 보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폐경기 이후 거의 진짜 그렇죠. 스트레스 많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폐경기 이후에 호르몬 그 구조 변화로 인해 가지고 네. 일단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질 구조가 다 바뀝니다. 네. 그 진피층, 그 콜라겐이 있는 진피층, 그게 그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 치료가 끝나고 2년 내에 90%가 없어집니다. 아주 얇아지는 거죠. 그리고 질 위축증이 와요. 그래가지고 질 위축증과 오고 콜라겐층이 없어지면 또 거기서 나오는 액이 안 나옵니다. 그 질 건조증이 오죠. 그러니까 아프기만 한 거예요. 네, 맞을 것 같아요. 아프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거 왜 하나? 애도 다 낳고 다 길렀는데 이제 와서 섹스를 왜 하나? 이러고서 섹스를 금기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섹스리스 부부가 되는데 남자는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요새 남자들은 비아그라 먹으면 할 짓 다 하는데 팔팔한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외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성이 이걸 갖다가 해결해야 되는데 현대의학은 이걸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수술하지 않고 그 질의 그 구조를 다 변화시켜줘요. 레이저나 초음파나 뭐 콜라겐 주입이나 혹은 자기줄기세포 주입법 등등 해가지고 이거를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러면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그 성기 구조로 돌아가요. 그러한 느낌도 나오고 충분히 애액도 나오고 그리고 거기다가 여성 호르몬 치료 받으면 돼요. 특히 지금 폐경기를 맞고 있는 여성에게는 아주 필요한 거다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을 회복하시고 성적인 능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남편에게 오르가즘을 주세요. 남편에게 오르가즘을 주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소리도 지르고 몸짓도 더 세게 하고 애무도 더 세게 하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둘이서 의사소통을 해가지고 성적인 자신감을 회복하는 거.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이렇게 압축을 하면 내가 여성을 찾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왜냐면 남편이 남성을 찾아서 상간녀 따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여성을 찾으면 내 남편이 남자로서 다시 돌아오겠네요. 얼른 돌아오죠. 얼른 돌아오죠. 그 정말로 그 중년 돼가지고 네. 주머니 사정도 별로 없는데 나가서 그 고생하느니 와서 그렇죠. 내 여자 안아주고, 내 내 여자 여자 사랑해주고, 내 여자 아껴주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은 성생활을 할 수 있다면 누가 나가서 그 고생하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여자를 자꾸 포기하니까 밖에서 여자를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에서 여자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번째. 네 번째, 외도 문제에 초연하셔야 됩니다. 문제 초연화. 예. 이거는 이미 20, 30년 결혼 생활을 중년 부부들에게는 벌써 30년이라는 결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있을 수 있는 감기 정도로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했듯이 뭐 교통사고, 예, 교통사고, 사고 뭐, 났다. 예, 한눈 팔다 사고 났다. 사고 났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해야지. 이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면 그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돼요. 그렇죠. 문제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또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초연해가지고 이거 문제 아니다. 까짓 그 남편 사고 좀 쳤나 보다. 그리고 문제는 또 문제 풀면 되잖아요. 풀면 되고 네. 차라리 문제 풀려면 남편하고 그냥 저녁이나 한 번 더 같이 하세요. 남편한테 좋은 저녁 한번 차려주고 피고 웃으면서 당신 바람 폈어? 그러니까 문제 풀기 위해서 이런 영상 또 저희가 찍는 찍고 있는 거고요. 거죠. 예. 네. 그래서 외도 문제에 초연해준다는 건 뭐냐면 결국 자기를 위한 거거든요. 아, 그렇죠. 나를 위해서. 자기가 괴로움을 자기가 자기한테 주는 거를 없애려고 초연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관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음. 나를 지키고 남편도 지키고 음. 초연해주면 그 남편 다 돌아옵니다. 음. 그 기죽은 남편 자꾸 볶아봤자 뭐합니까? 좀 초연해지십시오. 나 벌써 결혼 생활 20, 30년 했으면 나이도 어느 정도 됐고 세월이 흘렀는데 그 세월의 흐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아,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5번째,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자신감과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아, 자신감과 사랑. 예, 그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그것은 곧 자존감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그 남편하고 솔직한 소통을 통해서 이 나이 되면 남편들도 그 상실감이 많거든요. 그 상실감을 소통을 통해서 공유하십시오.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남편을 많이 위로해주고 하면 안 돌아올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나이에 나가서 가정 깨고 나가가지고 완룸에서 무슨 상간녀하고 뭐 완룸에서 뭐 이렇게 살고 하는 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좀 초연해 주시고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도 우리가 100세 시대 첫 세대인데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30년을 맨날 이렇게 싸움만 하고 살겠습니까? 그냥 사랑을 회복해서 하셔가지고 노후에 정말로 그 잔잔하고 은은한 서로 간의 정을 느끼면서 그러고서 성생활도 마음껏 즐기시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사실 중년은 상실감의 계절이긴 하고 모든 걸 상실하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네. 또 좋은 게 하나가 있어요. 모든 의무와 구속으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렇죠. 책임에서도 벗어나. 책임에서도 많이 벗어나고 물론 나이에 따라서는 아직도 해야 될 사람도 그렇죠. 많이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그 지금 저기는 많이 벗어났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또 하나의 자그마한 자유를 만끽하게 되는 거고 또 소박한 자기 실현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중년은 또 다른 제2의 자유의 시간일 수 있겠네요. 아주 그 주어진 거죠. 그 중년과 노년의 생활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불행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나이 되면 그 행복도나 만족 지수가 높아져요. 인생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낮아지거든. 그럼 너무 공격적으로 살아서 그래.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을 좀 숙제하듯이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즐기지도 못하고 어떤 강박에 쌓여가지고 네. 남하고 비교하고 그런 욕심 좀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생을 숙제하는 게 아니라 여행하듯이 좀 즐기듯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연하고 자유롭고 그렇죠. 스스로를 자꾸 찾을 수 있게끔 내가 여자도 찾고 그렇죠. 나를 찾고 예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혹시 뭐 상대방 배우자가 이렇게 뭐 동호회 같은 데 가서 어떤 사람하고 눈이 좀 맞는다 그러면 아무 질투하지 마시고 픽 하고 웃으면서 그럼 축하해 줄 일이 아닐까? 자기도 한번 찾아보고 아니 꼭 권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이 예, 자유롭게 중년에 자기 인생을 즐기고 또 자유를 즐기고 자기 실현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아 정말 들어보니까 너무 유익한 내용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결국 그 비록 중년에 남편이 외도를 하셨다 하시더라도 그 끝없는 의심과 분노로 인한 그 괴로움에서 거의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지혜가 필요한 거죠. 삶의 지혜. 예. 이런 어떻게 보면 삶의 지혜를 이렇게 또 알려주시고 노하우 공유도 해주시고 예, 해결 방안도 제안해 주시니까 너무 든든하네요. 예.
그러면 오늘 이렇게 중년외도 전문가 김승구 선생님과 이렇게 해결 방법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제 더 이상 의심과 분노에서 좀 벗어나서 좀 자유를 만끽하시면서 사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